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권을 겨뤘던 후보들과 릴레이 회동을 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취임 일주일 만에 오늘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선거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선거제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제도 관련한 토론회가 TV로 중계된 가운데 있었는데 선거제 관련해서 여야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고 또 비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가 좀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조율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까 세보니까 대충 민주당 의원들이 낸 선거제 개편안만 한 1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두 개 정도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비례제도, 이거는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신 중대선거구제를 우리도 도입할 것인가, 그 부분과 또 비례제를 어떤 방식으로 광역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연동형을 좀 수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에선 논의가 그렇게 성숙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개별 법안들을 낸 의원들은 본인 법안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되는 시간인 것 같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내일 여야가 의총을 열어서 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게 되고 당초 일정대로라면 모레 금요일에 정개특위를 열어서 두 개의 어떤 복수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로드맵이 있었는데 내일 그러면 의원들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한 개의 안으로 통일하기는 어렵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지지하는 어떤 안으로 이렇게 통일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겠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처음 이런 선거제 개편 논의했을 때보다 최소 한 달 정도는 일정들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또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슈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한 2개 정도 안으로 좁히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당과 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좀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전원위원회 국회에서 진행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결의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갖고는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 처음 의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4개 법안을 2개의 안으로 만들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네. 김영배 의원을 포함해서 몇 분의 의원이 아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내에서 여하튼 총선이 1년 정도 남은 시점까지는 그래도 뭔가 국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약간 지금 나온 일정보다는 네. 약간 좀 이렇게 늦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네. 대체로 이제 그런 일정에 맞춰서 네. 이를 추진할 어떤 의지는 있다.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민주당이 내년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4월 10일부터 이렇게 역으로 보면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이제 총선이. 네.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 공천제도 관련 TF를 이제 띄우고 단장에 이계호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계호 의원은 이낙연계로 이렇게 불리고 네. 이낙연 의원으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은 삼선 그렇죠. 의원이신데 전체 TF 그 멤버들 몇 면을 보면 11명 중에 9명이 비명계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이게 최근에 어떤 당내 어떤 갈등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 공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봉합의 어떤 그런 단초가 될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불씨의 또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당대표가 당의 어떤 분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외부에서 볼 때
국회의원들이 역시 공천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공천제도 개혁을 위한 TF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예. 사실 뭐 당내 갈등이 지금 단순히 공천제도뿐만은 아닌데요. 예. 그래도 당 대표께서 이제 첫 회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 내외에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선거제도, 공천제도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TF를 만들고 또 다양한 분들로 구성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은 당내에 보이지 않는 갈등 있는 상황에서는 당대표의 의지를 국회 구성원들한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고요.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3월 말까지 활동을 하고 4월 초에 그 논의된 안을 갖고 당내 의견 수립 을 한 다음에 4월 10일까지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도 채 활동하기 어려운 한시적 기구이긴 합니다. 예, 네. 4월 말에는 또 당원 투표에 붙이는 것으로 일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개편이 되는지가 이슈인데요. 예. 지금 분위기는 2020년대 당시 만들었던 선거제도라는 게 공천제도라는 게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예. 그렇다고 하면 뭐 별도의 어떤 당원 개정 논의 절차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거의 그대로 간다면. 그대로 간다고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어떤 표심을 반영하는 아이디어가 거론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일단락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아침에 최근에 이기호 의원 인터뷰 보니까 뭐 경선 과정에서 이제 각 지역구별로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될 길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의원들에 대한 의정 평가를 당원들한테 묻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언급은 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에 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장경태 최고위원이 예. 이끌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있는데 혁신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지난 전당대회 또 논의되었던 그 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거제도 개편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혁신위에서 다루지 말고 공천제도 TF에서 다루자라고 하면서 논의됐던 건 그렇지만 혁신위에서 논의했던 부분도 갖고 와서 예. 살펴를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진행한다 안 한다라고 확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금 민주당의 공천제도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히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대체로 큰 변화는 네. 없을 수도 있겠군요. 제도 네, 그렇게 보입니다. 개선과 관련해서 말이죠. 네. 자, 지금 민주당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지도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고,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길 비명계 의원 모임이 세미나를 열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했는데 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제 당 내부의 어떤 쇄신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내놔야 된다. 또 뭐 또 일부에서는 또 뭐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과 유튜브를 통한 네. 그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강경 지지자들에게 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공격을 좀 멈춰달라 이런 언급을 했어요. 지금 전체적인 당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분명히 갈등이 존재하죠. 네. 기본적인 목표는 동일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고 다만 거기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현재 지도 체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당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예. 어제 민주당 길에 뭐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들은 바에 따르면 예. 기본적으로 이 비명계 의원들의 생각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에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 당내 갈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선거제도 개편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지금 대통령제나 아니면 양당제의 문제점 이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예. 어제는 대외적으로 이게 어떤 논의가 되면 어떻게 보여질지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이분들이 그런 당내 갈등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했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뭐 최근에 어떤 갈등 양상 이런 부분들이 좀 봉합 국면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오늘도 또 모임이 하나 있죠. 더 좋은 미래. 아, 네. 예. 뭐 오늘 더 좋은 미래는 예. 이제 외교부 장관 전 강경화 장관을 모으고 하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거라서 예. 이런 당내 갈등에 대해 직접적인 논의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작은 모임 단위의 비공개 논의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히 당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예. 다만 이게 뭐 분당이라든지 당의 갈등을 더 키우는 시도보다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는 인식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방향은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많이 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예. 최근에는 뭐 적게는 4명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더 좋은 미래라든지 어제 민주당의 길이라든지 이런 식의 논의를 많이 해야 이게 민주당의 성격에 맞다. 민주당은 일단 권위주의적으로 누가 딱 위에서 지시해야 사람들이 네. 딱 따르는 성향들이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풀어야 되는 분들의 습성이 많아서 좀 그런 논의는 충분히 되고 갈등은 없어졌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예.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야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의 어떤 그 실마리를 찾고 있는 단계다, 아니면 실마리를 이제 이미 뭐 찾고 뭐 진정면으로 접어들었다. 어떤 단계로 볼 수 있을까요? 대외적으로야 뭐 진정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직 뭐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예. 제가 봤을 땐 현재 갈등의 원인과 상황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서로 의견 교류 예. 이 정도 차원인 것 같고 아직 좀 구체적인 논의는 뭐 답이 모아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하는 시간이다. 네. 계속. 예. 자, 오늘 오전에 여야 대표가 네.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방으로 찾아가는 그런 형식을 취했고 10시 40분부터 네. 만나서 30분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10분 정도 모두 발언하고 17분 정도 비공개 회동을 네. 가졌다고 해요. 나온 결과를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격주로 좀 모임을 갖자 네.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보자 이렇게 네. 언급을 했고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뭐 민생이라든지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좀 서로 적극적으로 네. 잘 처리하자 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서로 뭐 대선 때 뭐 했던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또 화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도 예전에 그 청와대에 있을 때 각 당의 대표나 원내대표가 바뀌면 대통령 축하란을 들고 가거나 예. 아니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후보로 이제 뽑히셨을 때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대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 되게 편한 얘기 하거든요. 예. 뭐 많이 힘들지 않았냐, 그 공격 어떻게 네. 견뎠냐, 뭐 이런 얘기 정치를 하는 분들의 생각은 비슷하니까. 예. 그런데 오늘 공개된 얘기를 앵커분께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보셨는데 예. 대외적으로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질 줄 알았어요. 대외적으로는 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결국 민생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당장 해야 될 할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견이 있는 법안들 빼고 합의된 거라도 빨리빨리 처리해서 뭔가 법안을 위한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여당 대표의 모습인 거고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속부터 지키자. 무슨 말이냐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여러 후보들의 공통 공약에 대해서 이걸 먼저 지키자고 약속을 했었던 거 아닌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보고 그래서 본인들이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이 다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빨리 뭐 양당이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들을 딱딱딱딱 정해서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텐데 예.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화답 차원에서 분명히
뭐 반도체 산업 지원이라든지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처리를 하는데 협조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지금 원내대표끼리는 매주 월요일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김기현 대표도 이제 원내대표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의 실무적인 예. 뭐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신 것 같고 구체적인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뭐 이재명 대표도 이거를 피할 일은 없다. 이유는 없다. 예. 아마 보시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얘기를 한마디는 하셨죠. 정치라는 게 상대당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여당이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을 고사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대표의 생각,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한마디,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죽이는 것, 정치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 같이 이제 민생을 위해서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가는 거죠. 길이다. 네, 국민의 삶을 예. 보다 나으게 만들기 예.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뼈 있는 말도 오고 갔군요. 네, 예. 그리고 드러난 그 내용 그대로 이제 볼 필요도 있지만 이면에는 약간의 동상이몽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가 문제군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좋게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두 분이 하신 발언을 전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분명히 그렇군요. 그런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만남은 좀 더 이어지겠죠, 그래도. 네, 저희 당이 계속 요구했던 게 예. 그런 만남인데 김기현 대표가 비대위원장 체제라서 예, 본인들이 예. 만나지 못하던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하셨거든요. 예. 대통령과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지길 좀 기대해 보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 간단히 또 네.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뭐 어떻게 보면 협치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지금 화합하는 어떤 네. 친윤 일색이다 당 지도부가 네. 너무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안철수, 황교안 전 대표 이렇게 쭉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직 천하람 후보 네. 위원장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당내에서는 이준석계를 어느 정도 끌어안을지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신 발언 요거를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배제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정당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고 이번 인선 자체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같은데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는 분명히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른 후보들을 다 만나고 사실 천하람 위원장에 대해서도 만나자는 제안은 하신 것 같고 오히려 천 위원장 쪽에서 일단 보류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에 직접 와서 하신 말씀이 당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절대 안 된다. 예. 이거를 악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이준석 전 당대표와 그 천하용인 네 분의 후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래서 김기현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의 운영을 연포탕 방식으로 하고 싶겠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하면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전 당대표 후보를 과연 제대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대통령과 또 당대표 간에 약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저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진정으로 끌어안고 싶고요. 김기현 예. 당대표는 성향 자체가 예. 원래 이렇게 모나신 분이 아니고 예. 또 그런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천하람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전당대회 직후에 세 분의 비대 최고위원들이 천하람을 포함한 이 후보들은 이 훌리건이다. 예. 당의 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당대표가 지도부 내에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줘라. 예. 그래야 그런 의지를 보고 만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당대표의 어떤 능력을 사전 정지 작업이 좀 필요하군요.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